최근 시장을 뒤흔든 호르무즈 해협 사태. 다들 정말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이 사태의 이면을 정말 날카롭게 파헤친 한 보고서가 있어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제는 분명 평화를 외치던 시장이 왜 하룻밤 사이에 공포에 질려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급격한 변동성의 원인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17일 오전에 이란이 해협을 열자마자 유가가 무려 11%나 폭락하고 증시는 급등했잖아요. 다들 이제 끝났구나 하고 환호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미국이 역봉쇄를 발표하더니 다음날 아침엔 이란이 다시 해협을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게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나쁘게 돌아가 버렸죠. 바로 이 극적인 반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뒤집혔을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시장이 이란의 진짜 속내를 완전히,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모든 혼란은 바로 이 큰 착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막힌 동상이몽이 펼쳐집니다. 보세요. 시장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구나 하는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이란의 진짜 전략은 뭐였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경제를 멈출 수 있다. 이걸 똑똑히 봐라 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평화의 신호로 해석한 그 행동이 이란에게는 다음 협상을 위한 판흔들기였던 셈이죠. 자, 그럼 경제 데이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 짧은 랠리에 취해 환호하는 동안 사실은 바로 눈앞에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들이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들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바로 이 숫자입니다. 3월 헤드라인 CPI가 무려 0.9%나 올랐어요. 이게 2022년 6월 이후 월간 상승폭으로는 최대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미친 듯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이 위험한 숫자 대신에 다른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료품을 쏙 뺀 근원 CPI, 이건 0.2%로 아주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핵심은 괜찮네, 한숨 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근원 물가가 괜찮다면서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될까요? 해답은 바로 이 시차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오늘 치솟은 에너지 가격은 말하자면 지금 막 불이 붙은 도화선 같은 거예요. 이 불길이 도화선을 타고 쭉 번져나가서 저 끝에 있는 다이나마이트, 즉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터트리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연기만 나는 것처럼 보일 뿐 폭발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 시차의 논리는 고용지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보고서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 고용보고서만 보고 경제를 판단하는 건 배가 지나온 물결만 보고 배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건 후행지표, 즉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인데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란의 진짜 의도,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도화선, 그리고 고용지표의 착시, 이 모든 경고 신호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네, 바로 경제학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보고서가 경고하는 바로 그 이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 경제는 멈춰서 성장은 안 하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게 왜 중앙은행에게 악몽이냐면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어버리고요.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물가가 더 폭등해버리는 거죠. 진퇴양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높은 인플레이션? 이미 진행 중이죠. 성장 둔화?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부실 위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퍼즐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거예요. 딱 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는데 바로 근원물가 급등입니다. 아까 말한 그 도화선이 언제 터지느냐, 그 시간 문제만 남은 셈이죠.
자, 그럼 이런 폭풍우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다행히 보고서는 앞으로 펼쳐질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건 55%의 장기 교착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면전 같은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아주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경제가 서서히 고통스럽게 가라앉는 거죠. 가장 현실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피말리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즉 장기 교착 상태에서는 어떤 자산이 유리할까요? 보고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경기가 서서히 침체로 빠져드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네, 바로 금이나 미국 장기채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방어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쏠릴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정말 현실이 될지 아닐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숫자죠. 그러니 앞으로 몇 달간은 다른 시끄러운 뉴스들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보고서는 딱 하나만 보라고 조언합니다. 바로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월간 근원 CPI 변화율입니다. 특히 다가올 4월과 5월 수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 숫자가 얼마일 때 우리가 긴장해야 할까요? 바로 이 기준점 0.3%입니다. 월간 근원 CPI 상승률이 0.3%를 넘어선다는 건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불붙은 도화선이 드디어 경제 전체라는 다이너마이트에 도달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석을 마치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이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저물가, 저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의 서막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답을 찾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